내게는 오래된 그림이 한 장 있다. 누가 어떤 이유로 내게 보내줬는지 하도 오래된 일이라 잊어버렸다. 망한 식품점 하나를 자본 한 푼 없이 인수해서 온 식구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이민생활 초기였다. 당시에 누군가 팩스로 그림 한 장을 보내줬는데 연필로 쓱쓱 그린 그림이다. 휴스턴에 사는 어떤 미국 친구가 그렸다는 소문도 있고 자기 아는 누가 그렸다 하는 이야기도 들은 듯한데 보내준 이가 누군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하여튼 그날 이후 황새에게 머리부터 잡혀 먹게 된 개구리가 황새의 목을 조르고 있는 이 한 컷짜리 유머러스한 그림은 내 책상 앞에 항상 자리 잡고 있다. 그림을 설명하면 자풀이 깔린 호숫가에서 황새 한 마리가 개구리를 막 잡아내어 입에 덥석 물어넣는 모습이다. 개구리 머리부터 목에 넣고 맛있게 삼키려는 순간 부리에 걸려있던 개구리가 앞발을 밖으로 뻗어 황새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느닷없는 공격에 당황하며 목이 졸리게 된 황새는 목이 막혀 숨을 쉴 수도 없고 개구리를 삼킬 수도 없게 되었다. 나는 지치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제목도 없는 이 그림을 들여다보곤 했다. 이 그림은 내가 사업적인 곤경에 빠졌을 때 그 어떤 누구보다도 실질적인 격려를 주었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일깨워 주었다. 무슨 일이든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회를 살피면 헤쳐나갈 수 있다는 용기를 개구리를 보며 얻을 수 있었다. 가족이 운영하던 비즈니스가 차츰차츰 성장을 하면서 가족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돈을 벌던 것을 벗어나 보려 했다. 그래서 새 사업을 시작했다가 몇 년 동안의 수고를 다 잃어버리고 난 아침에도 나는 이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재산보다 많은 빚을 가지고 타국에서 실패를 딛고 다시 성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절망감이 온몸을 싸고 돌았고 나의 실수가 내 부모들의 노후와 자녀들의 장래를 모질게 하게 된다는 생각으로 죄책감과 슬픔이 머리채를 휘어잡게 하던 시절이었다. 어느 수요일 아침 저녁으로 지나가는 길에 있던 휴스턴에서 유명한 소매 유통업자가 경영자들의 이권 다툼 끝에 매물로 나왔다는 소리를 들었다. 매장 하나당 시세가 400만 달러나 된다는 그 회사는 내 형편으로 욕심을 부리기에는 터무니없었다. 더군다나 동양인에게는 절대 안 넘기겠다는 이상스러운 소문도 들렸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68달러, 68만 달러가 아니다. 정도가 있었다. 당장 그 회사 사장을 찾아내 약속을 하고 그 업체의 거래은행을 찾아가 은행장과 부행장을 만나 도와달라 부탁을 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아침마다 그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그 회사를 바라보며 저건 내 거다, 저건 내 거다 라고 100번씩 외치고 지나갔다. 그로부터 8개월을 쫓아다닌 후 나는 4개의 열쇠를 받았다. 죽어가는 회사 살리는 나의 재주를 믿어준 은행과 내 억지에 지쳐버린 사장은 100% 융자로 40년 된 비즈니스를 나에게 넘긴 것이다.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이익의 25%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통해 동요하는 직원들을 다독이며 비즈니스를 키워나갔다. 매출은 1년 만에 3배가 올랐고 이듬해에는 추가 매장도 열었다. 만약 그때 내가 절망만 하고 있었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내가 그 개구리처럼 황새의 목을 움켜쥐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절망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결코 다가서지 못할 것 같은 부부간의 이질감, 평생을 이렇게 돈에 치여 살아가야 하는 비천함, 실패와 악재만 거듭하는 사업, 원칙과 상식이 보이지 않는
사회 정치적 모멸감. 이런 모든 절망 앞에서도 개구리의 몸짓을 생각하길 바란다. 요즘 시대의 우리 인생은 불과 다음 해도 예측이 불가능하다. 나는 과연 내년에도 이 일을 하고 있을까? 나는 과연 내년에도 이곳에 살고 있을까? 나는 과연 내년에도 건강하게 살고 있을까? 경랑의 바다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 모두에게 개구리의 용기를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이 그림에 절대 포기하지 마라 라는 제목을 붙였다. 황새라는 운명에 대항하기에 개구리라는 나 자신이 너무나 나약하고 무력해 보일 때가 있다.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 당신의 신념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 운명이라는 투박한 손이 당신의 목덜미를 휘감아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 오늘부터 마음속에 개구리 한 마리 키우시기 바란다. 여행의 가장 큰 즐거움은 여행 후 집에 돌아왔을 때다. 글을 쓰는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단지 허가를 받았을 뿐이다. 물고기와 손님은 몰려다닌다. 오래 서 있는 사람하고 오래 기다린 사람하고는 싸우지 마라. 오래 서서 기다린 사람하고는 더더욱 싸우지 마라. 대부분의 우연이나 기적도 노력을 통해 나타난다. 남자의 인품은 사랑할 때보다 사랑한 여자를 버릴 때 나타난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놀라운 일은 평생 동안 놀랄 만한 일이 계속 생긴다는 점이다. 휴식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이제 막 휴가에서 돌아온 사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기는 것은 없다는 사실. 한 사람의 인품이 설명과 논리로 알려지는 경우는 없다. 집들이 하는 친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망치와 드라이버가 들어있는 공구 세트.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했더라도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내일은 없다고 생각해야 내일이 오늘보다 행복해진다. 꼬리치는 개라고 안심하지 마라. 개가 꼬리친다고 다 호의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 늘 선의를 행한다고 항상 보답을 받는 것은 아니다. 겨우내 산짐승에게 먹이를 주었다고 그놈들이 당신 채소밭을 안 뒤진다는 보장은 없다. 3년 키운 불독에게 물리는 수도 있다. 하물며 사람이야. 어머니의 교훈을 지킨다고 해서 아내의 잔소리를 벗어나지는 못한다. 누군가에게 오래 기억되고 싶다면 돈을 갚지 않거나 선물을 받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된다. 불행을 당한 친구 앞에서 네 마음을 이해할 것 같다며 위로하지 마라. 섣부른 말은 상처를 깊게 한다. 존댓말을 쓰는 친구와 가까워질 확률은 동전을 던져 10번 계속 안면이 나올 확률과 같다. 사람 좋다는 말을 듣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는 문제로 들어가면 간단하지는 않겠지만 손쉬운 방법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요령을 적어본다. 껌은 휴지에 싸서 버린다. 별로 어려울 것도 없다. 껌 종이를 버리지 말고 주머니에 잠깐 넣어두었다 쓰면 된다.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추임새를 넣어준다. 뭐라고? 그래서?
응. 근데 정말? 와! 등이 있다. 여성용으로는 어머 웬일이니? 와. 강조용으로 어머어머 어머어머 어머 어머 어머를 반복해 사용하면 된다. 아무거나 마음대로 골라 써라.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임을 잊지 마시라. 깜빡이를 안 켜고 끼어들어도 욕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욕이 나오면 다음 주까지 기다렸다가 한다. 생각이 안 나면 잊어버리고 말자. 어차피 우린 깜빡깜빡 하는데 전문가들이지 않는가? 아이들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지 않는다. 6살 아래 아이들은 장난과 괴롭힘을 구분 못한다. 남의 집 애들한테도 그랬다가는 그 집 부모도 당신을 싫어한다. 식품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품은 선반에 올려줘라. 군주만 아량을 베푸는 건 아니다. 아니다. 군주만이 아량을 베푸는 거 맞다. 고객은 왕이다. 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아이와 걸을 때는 천천히 걷고 여자와 걸을 때도 차도 쫓기를 당신이 걸어라. 아이 입장에서 행동하고 여성을 보호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옆에 누가 있으면 장소에 상관없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당신은 내가 씹던 껌을 주면 씹을 수 있는가? 다른 사람도 당신 목구멍에서 나온 연기를 마시고 싶지 않다. 칭찬 좀 많이 해라. 진지한 칭찬은 어떤 선물보다 오래간다. 5년 전 생일에 무얼 받았는지 기억이 없지만 20년 전 꼬마 여자애가 내게서 비누 냄새가 난다던 칭찬은 아직도 기억이 난다. 길을 묻거든 자세히 가르쳐줘라. 모르면 아는 체 좀 하지 말고. 노량진에서 봉천동 가는데 시흥에서 안양으로, 과천으로 돌아다닌 생각을 하면 아직도 화가 난다. 방정맞게 다리를 떨지 마라. 그렇게 떨고 싶으면 이 글을 읽던 것을 멈추고 손을 떨어봐라. 지금 당장 해보시라. 바보 같지? 다리 떠는 당신 모습하고 똑같다. 가까운 친구나 친척 집에 갈 때도 가끔씩 과일 상자라도 사가지고 가라. 은근히 효과가 그만이다. 자주 하면 실없어 보이니 반드시 가끔씩 해야 한다. 지나간 일은 묻어버린다. 이미 한 얘기 또 하는 사람보다 초라한 사람은 없다. 너그러운 사람이란 잊을 건 잊는 사람을 말한다. 친구가 말을 할 때는 잠자코 들어줘라. 당신의 충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고 싶을 뿐이다. 비싼 차와 비싼 옷에 욕심을 내지 않는다. 허풍은 자격지심에서 생긴다. 자존심과 허풍을 구분하지 못하면 늙어서 친구가 없다. 잘못 걸려온 전화라도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같은 사람이 또 잘못 걸어와도 웃으며 받아준다. 3번까지도 괜찮다고 편히 말해준다. 4번째부터는 당신 마음대로 해라.